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오르려면 포르투갈을 잡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 경우의 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우루과이가 가나에 한 골 차로만 승리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월한 시나리오죠.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간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조 3차전 일정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한국 대 포르투갈, 가나와 우루과이가 동시에 킥오프합니다. 예, 일단 뭐 포르투갈이 이전 전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가운데 뭐 여기는 이제 조이디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가 1승 1패로 2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가 1무 1패로 승점은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가나가 우루과이의 대승을 거두고 포르투갈이 우리에게 패배할 경우 1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안심할 수는 없고요.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2골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골득실차 열세라서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은 한국도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도 가나를 이기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쪽이 조금 더 골득실차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벤투 감독이 말했듯이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포르투갈은 H조 1위인 만큼 최강팀이에요. 포르투갈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 능력의 한계까지 끌어올려 플레이해야 한다. 좋은 팀과 조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만큼, 그리고 지난 두 경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경기를 한 만큼 우리가 이기는 미션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팬들은 지금까지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우루과이가 오히려 가나를 이기는 게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는 것보다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루과이가 지난 두 경기 내용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예, 예. 지난 4년 전 그 러시아 월드컵 때도 사실 우리가 독일을 2골 차로 이기고 만약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겼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작 그때 멕시코 좋은 일만 해줬잖아요. 예,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독일을 2골 차로 이긴다는 미션을 달성을 해가지고 정말 올라간 줄 알고 선수들이 기뻐했는데 멕시코가 스웨덴에 3대0으로 이제 완패를 당했다. 예. 이번 경기도 만약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는데 가나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너무 허탈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루과이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텐데요. 포르투갈의 0대2로 일단 완패를 당했어요. 네, 이 경기 내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일단 뭐 점유율도 4대6으로 완전히 크게 밀렸었고요. 예,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포르투갈한테 압도를 당했었는데요. 경합도 6대4였는데 좀 놀랐던 게 공중볼 승률에서 포르투갈이 거의 70%에 가까워. 네. 68%라는 것은 우루과이가 잘하는 뭐 경합이라든지 몸싸움이나 높이나 뭐 어떤 것도 한 게 없다. 네. 철저하게 달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너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6대2라는 거 코너킥은 어떤 면에서는 그 팀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격해야지 코너킥을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즉 가나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비길 뻔했던 경기를 하면서 난타전을 벌였기 때문에 가나의 경기력이 우루과이보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루과이 현재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요. 발베르데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발베르데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쓸 경우에 무서울 것이다라고 뭐 한국 우루과이전 전에 많이 얘기했었고, 뭐 실제로 발베르데가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두 차례 뭐 좋은 슈팅을 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도 네. 전반전 내내 수비하다가 카반이 나오면서 공격하러 그렇죠.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분을 넘게 수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요. 그래서 뭐 이재성 선수가 앞에서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죠. 결국에는 발베르데를 우리가 걱정한 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쓰듯이 공격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훈련할 때 윙으로 훈련시켰다면서요. 근데 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채기 3회, 태클 3회, 파울 3회, 그리고 뭐 볼 경합 7회, 예, 뭐 그리고 그걸 수비하고 있어. 드리블 돌파 1회 시도해가지고 실패하고 예. 슈팅 딱 한 번 시도하고 예. 이게 뭡니까 대체? 가로채기 3개, 태클 3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배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훈련에서는 발베르데를 공격적으로 써봤지만 막상 경기 시작하니까 라인이 밀리고 중간 장악도 안 되면서 밀려 내려오게 된 게 아니냐. 두 번의 그 월드컵 경기에서 수비적인 액션이 14회가 됩니다. 이거는 네.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수비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격 지역에서 압박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건 발베르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결국에 발베르데의 탁월한 공격력을 쓰지 네. 못하고 있는 우루과이인데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 예, 발베르데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작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했다라고 우루과이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언론 입장에서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지지하는 언론 쪽에서는 아니 발베르데 지금 한참 잘하고 있다가 괜히 우루과이 대표팀 가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폼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고깝게 좀 안 좋게 예.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발베르데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 딱 그렇죠. 이건 거죠. 예. 반면에 벤탄쿠르가 도리어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공격도 벤탄쿠르가 하고 있어. 봐봐. 드리블 돌파 2회 시도해가지고 2회 다 성공했고요. 예. 유효 슈팅 때리고요. 예, 뭐 볼 경합 8회, 뭐 공중볼 경합도 3회, 뭐 수비도 가로채기 3회, 태클 2회, 그 공수 전반에 걸쳐서 벤탄쿠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포르투갈전은 진짜 교체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벤탄쿠르 원맨팀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이제 토트넘에서도 최근 경기 굉장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막상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에 왔을 때는 발베르데의 보조자가 아니라 오히려 벤탄쿠르가 에이스 노릇을 예.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누네스라든지 다른 공격진들까지 부진한 가운데 솔직히 벤탄쿠르가 현폼 우루과이 최고다. 네, 그래서 저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요,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프상. 예, 게다가 포르투갈과 경기도 단독 돌파로 자기 진영에서 1대1 골키퍼 기회까지 갔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가나전 우루과이가 이기기 위해선 이 벤탄쿠르의 실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저기 익스펙티드 스리트라던가 스리트 리시브드라던가 프로그레션 비아 패스라던가 프로그레션 비아 캐리라던가 뭐 이런 지표들은 서셉스풀 드리블이라던가 이런 거는 발베르데가 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지표들인 거거든요. 예, 전진 패스, 공 운반 전진, 네.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을 창출하는 부분 모든 면에서 이제 레알에서 발베르데가 하던 플레이를 막상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는 토트넘의 벤탄쿠르가 하고 있고 뭐 실제로 토트넘에서도 벤탄쿠르의 공격력을 최근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벤탄쿠르보다 발베르데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포르투갈전은 졸전이었다. 특히 공격에 문제가 많았어요. 네, 뭐, 그러니까, 유효 슈팅도 뭐 3회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예, 슈팅 숫자도 11회였고, 무엇보다도 슈팅 정확도가 33.3%밖에 되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뭐, 그 포르투갈도 그 마무리 지표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갔고, 결국은 2골 넣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예. 뭐 포르투갈도 그렇게 뭐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지는 네. 못했지만 그래도 우루과이보다는 낫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는 후반전 교체 카드가 그래도 잘 작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데아라스카에타 같은 경우는 뭐 기대 득점 수치가 0.21골, 28분 뛰고 그렇게 나온 거니까 괜찮은 거고 28분 동안 볼터치 31회도 준수한 편인 거고요. 크로스 2회 시도해가지고 1회 성공했고 찬스 메이킹, 키패스도 1회를 기록을 했고요. 예,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파쿤드 펠리스트리 같은 경우도 같은 시간에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예, 일단 뭐 크로스 1회 시도해가지고 모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키패스 2회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막시 고메스가 골대에 맞추는 슈팅을 가져갔었죠. 그 장면은 정말 한참 좋았을 때 셀타비고 시절에 막시고메스를 연상케 하는 예. 정확하고 빠른 논스톱 슈팅이었는데 예. 막시고메스가 폼이 떨어졌다 뭐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로서 한 방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결국 이 세 명의 선수가 게다가 각기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예. 이선 공격 미드필더 스타일인 아라스카에타나 윙어인 펠리스트리, 스트라이커인 막시고메스 같은 선수들이 결국에는 지금 기존 공격진들이 부재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색깔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가나와의 경기에 조금 더 중용되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슈팅 11회라고 했잖아요. 저기 이 그래프 조금 파랗게 된 예. 게 저게 저 때부터 이제 그 교체 출신 선수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때부터 오해인 거예요. 결국엔 이 선수들이 들어가서 효과를 냈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 우루과이가 부진했던 것은 감독의 좀 선수 운영과 전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선발 라인업도 좀 잘못됐고, 그러니까 65분까지 슈팅이 6회였던 거였는데, 그 25분 동안 5회를 기록한 거, 이런 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위협도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저게 결국 65분 이후부터가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다 포르투갈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반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없었죠, 공격 위협이. 그냥. 그 벤탄쿠르 선수의 뭐 돌파 장면 정도가 뭐 유일한 그 기회였으니까 결국에는 이 누네스 카바니든 누네스 수아레스든 이 예. 투톱 전략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방송 2번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전반전에 패스가 100회가 되지 못했었죠, 예. 우루과이가. 그런 건데 우루과이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 감독의 전술 전략에 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데아라스카에타와 파쿤도가 나왔을 때만 그나마 빛났었다. 그때만 조금 희망적인 걸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결국 이 선수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데아라스카에타를 주전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벤츠 감독이 예. 함께 데아라스카에타에게 첫 예. 경기 때 얘기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예. 마치 이제 이번 경기 좀 잘 좀 해줘. 예. 가나전 잘해줘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저거는 포르투갈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에 문제를 해결할 선수 예.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니 월드컵 예선에서 5골 넣은 데아라스카에타가 왜 뭐 2경기 동안 62분밖에 못 뛴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데아라스카에타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또 등번 10번이잖아요. 상징적인 그렇죠. 등번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마지막으로 영웅이 될 기회가 있고요. 또 한 명 기대하는 선수가 바로 아라우호 선수인데 연막 작전이긴 했겠지만 1차전 한국과의 경기도 뭐 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감독이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역시나 뛸 수는 없는 상태였고 근데 애초에 조별리그 3차전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했었는데요. 3차전부터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근데 뭐 지금 나온 보도로는 가장 최신 보도는 훈련에도 복귀도 못했대요. 결국에는 이제 16강 이후를 기대하면서 데려왔던 게 맞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뭐 조별리그는 쉬게 될 것이다 합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어찌됐거나 뭐 조금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됐지만 이번 경기 가나전은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에 여전히 문제가 있겠다. 라포르타 회장, 그 바르셀로나 회장인 이제 라포르타도 아라오는 가나전에 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엔 이제 16강에 올라갔을 때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니까요. 수비 개선을 아라우호로 하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드필드진도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ESPN 우루과이의 예상인 건데요. 일단은 발베르데와 그리고 벤탄쿠르와 데아라스카에타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우가르테나 토레이라 둘 중 한 명이 선발로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선수 운영에서 베시노가 좀 문제였다라고 지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들어가면 아예 좀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발베르데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우루과이 쪽에 이제 뭐 포럼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면요. 이제는 수아레스, 카바니, 고딘 이런 베테랑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요. 네. 그래서 제발 쓰지 마라. 그냥 꺼져라. 약간 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누네스도 솔직히 말하면 포르투갈전 전 누네스가 더 심각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정말 못했는데도 그래도 어리니까 누네스 빼지 말고 끝까지 좀 써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수아레스와 카바니는 이번 대회 끝나면 이제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네스에게 조금 더 경험도 주고 기회도 주고 또 누네스가 그 베테랑 선배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골 넣게 좀 밀어줘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분명히 이번 경기는 선발 명단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뭐 저는 그러니까 그 ESPN 우루과이에서 데아라스카에타, 벤탄쿠르 그리고 우가르테나 토에이라 그리고 발베르데가 나설 것이라는 걸 보고서는 이제 예상을 한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아마도 투톱에는 그러면은 누네스의 파트너로 카바니나 아니면은 이제 지난 경기 때 교체 투입돼가지고 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막시 고메스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데아라스카에타랑 이 선수들이 다 나오려면 결국 사사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 썼던 포메이션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데아라스카에타 왼쪽, 발베르데 오른쪽, 그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그 파트너로 우가르테나 토레아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왼쪽은 이제 올리베라나 비냐. 왜냐면은 지난 경기 때 비냐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올리베라보다도. 올리베라가 그러니까 한국 수련에 좀 마상을 입었나봐요. 포르투갈전에도 별로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은 결국 바렐라 외에 대안이 없어요. 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죠. 카세레스를 투입했다고 예. 해서 또 수비가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바렐라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 선제골 그 실점 장면에서 바렐라가 라인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호날두 머리에 맞지 않고 그냥 그렇죠. 갔더라도 호날두가 했잖아요, 행동을. 예. 그러니까 바렐라가 라인만 맞췄으면은 그거 옵사이드로 취소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0대0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고딘 히메네스를 아마도 알론소 감독은 그냥 내보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코아테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 조금 이제 많이 뛰는 경기, 전진하는 경기를 하다 보면 또
고딘보다는 조금 체력이 네. 좋고 또 빠른 코아테스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지금 보시면은 한국 선수들과 인연 있는 선수가 많아요. 네.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했던 막시 고메스,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인 벤탄쿠르, 그리고 네. 뭐 뛸지는 모르겠지만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되는 올리베라도 있으니까 네. 이 선수들이 뭐 본인들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잘 좀 결과를 내줘가지고 자기들은 못 가도 우리는 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가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과의 경기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대로 예. 나오겠죠? 저는 그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바꿀 이유가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나는 그냥 한국전 그대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할 거라고 예. 봅니다. 전방에서 이냐키 윌리엄스가 부지런히 많이 뛰어준 역할을 하고 미친 오른발킥을 보여줬던 조던 아유가 왼쪽, 그리고 여전히 뭐 베테랑으로서 문전에서 위치 선정이 좋은 안드레 아유, 그리고 지금 급작스럽게 1월 이적 시장에 뭐 첼시, 뭐 리버풀, 맨유 수많은 팀과 연결되고 있는 모하메드 쿠두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허리도 뭐 파티는 당연하고 사메드도 너무 잘해주기 너무 때문에 잘하죠. 대체 불가합니다. 네. 다른 선수가 나올 수가 없고 풀백도 1차전보다 훨씬 좋았던 멘사와 그렇죠. 램띠가 그대로 뛰고 1차전에 풀백이 문제였었는데 그걸 그렇죠. 바로 해소를 한 거죠. 예. 이 둘이. 그 둘이 공격 수비 다 괜찮았고 살리소 아마티 센터백 라인도 이제는 호흡이 네. 좋아지고 있고 아티지기 뭐 이 선수가 왈라코이즈에 안 왔어도 됐었어요. 예, 예. 뭐 한국과 경기에서 뭐 미친 선방을 막 보여줬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막은 거는 네. 조금 대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바뀐다면 그래도 안데 아이유가 예, 지난 경기 때는 조금 조용했으니까 네. 한국전에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예, 안데 아이유 정도만 뭐 바뀐다면 코피체레 정도로 바뀌지 예. 않을까요? 근데 네. 뭐 안드레 아유가 팀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대로 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우루과이가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는 가나의 전력을 어떻게 좀 공략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가나는 이냐키가 좀 예, 이름값만큼 해줘야죠. 예. 아직까지는 예, 이름값만큼 못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그러길 바라야 됩니다. 아, 예, 예, 그걸 그렇죠. 못해줘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막 안 해줘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안 해주고 그냥 가나는 한 골도 못 넣고 예, 골득실이나 다득점을 늘려서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지나간 말이죠. 예. 두 팀의 월드컵 기록을 보면 일단 우루과이가 처참해요. 지금 그 월드컵 32개국 중에 최악의 공격력이잖아요. 아직 거가 골이 없는 예, 팀이죠. 예. 뭐 거가 같이 골이 없는 팀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번 예 3차전에서 골들 넣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도 넣어야 됩니다. 예, 예. 넣어야 돼요. 혼자 득점 없이 갈 수 없잖아요. 예, 예.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무득점 탈락이라는 것은 심지어 우루과이가 그렇죠.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면면을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쨌건 간에 그리고 가나가 공격력은 매우 좋지만 지금 3위거든요. 예. 2.5골로. 하지만은 수비력은 2.5골로 29위. 그러니까 예. 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경기당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1차전에는 2대3으로 졌고 2차전에는 3대2로 이겼다. 즉 이 얘기는 다득점에서 유리할 수 있어도 마지막 경기에서 만약 한국과 1승 1무 1패로 동률이 되더라도 가나가 뭐 골득실에서 아주 유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제 점유율은 뭐 두 팀 다 별로 안 좋은데 가나가 더 안 좋긴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슈팅 숫자, 유효 슈팅 숫자, 저거 우루과이 저게 말이 되나요? 예, 경기당 유효승이 2개밖에 안 된다. 두 개 때리고 어떻게 골 넣어요, 유효 슈팅. 결국에는 이번 경기는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루과이가 이번 대회 첫 골을 넣기 위해서 점유도 하고 지배도 하고 슈팅도 많이 때리지 않겠느냐. 이전과는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인 건데요.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우루과이가 이겼는데요. 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예. 바로 그 전설의 경기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우루과이가 이기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펼쳐진 경기가 가나전인데 연장전 막판에 사실 가나가 결승골을 넣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수아레스가 손으로 골키퍼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이후에 PK가 주어졌지만 그 PK를 기한이 하늘로 찾고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아마 갔나?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가나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렸죠. 예, 그래서 그 우루과이의 유명한 공격수였던 이들과 동시대에 뛰었던 아브레우 있잖아요. 예. 아브레우는 그래서 가나전에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무조건 나와야 한다라고 예, 미친 소리 하더라고요. 개소리죠. 예, 그 별명이 괜히 엘로코가 예, 아니에요. 예, 역시 예. 미친 사람이라는 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나올 경우 물론 가나는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뭐 상당수 없긴 해도 이게 가나 축구 그렇죠. 전체에 기분이 나쁜 일이니까 이게 네. 사기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문제는 둘이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특히 수아레스. 근데 네. 아니 무슨 경험을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12년 전 경험이 무슨 경험입니까? 지금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수아레스의 이 행동은 사실 지탄받아야 되는 그렇죠. 행동이었고 이후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그냥 골로 인정하는 그렇죠. 예. 규정이 바뀌었기 골로 때문에 들어가는 걸 막으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수아레스를 좀
벤치에도 안 보이게 싸놔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꽁꽁. 예. 그 잊어라. 보이기만 해도 예. 전이가 불타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 예.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예. 이제 많은 그 재대결의 포커스는 사실 가나가 더 이기고 싶어 하는 건데 예, 하지만 지금 그렇죠. 경기의 상황은 우루과이도 만만치 않게 동기부여가 강하다. 어쨌건 뭐 그때 경기 보시면 뭐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요. 예. 기대 득점도 훨씬 높았었고요. 예, 가나가 솔직히 몰아치던 경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가 이기는 경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가나는 2.6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고 예. 우루과이는 한 골도 채 넣지 못할 만한 경기였으니까 사실 4강의 자격은 가나한테 있었다. 예, 그때 그 뭐 그래프를 봐도 거의 그냥 가나가 기대 득점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반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예. 우루과이가 경기 내용상으로는 이제 우루과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나가 어쨌건 간에 탈락했던 이후에는 수아레스도 있지만은 아사모아 기안 예, 이거 강점 공격수였던 예, 최악의 정말 선수였죠. 예, 끔찍한 실수들을 많이 범했죠. 예, 페널티킥 막힌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외에도 슈팅들이 다 떴어요. 예, 결국에는 예. 기한이 기회만 살렸으면은 네. 뭐 좀 이기고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슈팅을 10회하고도 한 골도 넣지 못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때처럼 뭐 가나가 지금 상태가 좋아도 우루과이의 악몽에 또 한 번 발목 잡히며 탈락해야 된다. 네. 2승을 하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네. 최소한 가나가 이기면 안 된다. 어쨌건 뭐 현재 가나는 뭐 일단 조추첨 뽑힐 때부터 가나 축구협회장부터 그랬거든요. 우루과이한테 무조건 이겨야 한다. 우리는 리벤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가나가 수아레스를 싫어하고 모든 아프리카가 그를 싫어한다. 그래서 가나는 리벤지를 원한다. 네. 예, 이런 기사가 뒤에 애슬레틱에 올라온 거죠. 예, 뭐 우루과이가 뭐 수아레스한테 사과 좀 하라고 하고 풀고 경기는 이제 우루과이가 이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우루과이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경우의 수 때문인데요. 물론 한국은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승 1무 1패가 돼요. 그런데 가나가 1승 1패인 상태에서 이기면 게임이 끝나요. 2승 1패가 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죠. 예. 그래서 가나가 이기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가나가 비길 경우 우리도 1승 1무 1패, 가나도 1승 1무 1패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골득실 차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한 골 차로 이기면은 골득실이 동률이 됩니다. 네. 근데 가나가 이미 6골이나 넣었잖아요. 그렇죠. 다득점이죠. 예, 다득점에서 밀리게 되고 만약에 또 가나가 우루과이와 득점을 한 채 비기면은 우리가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보자면 그거는 솔직히 비현실적이죠. 예, 그래서 가나가 비기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즉 우루과이가 이겨야 된다. 네, 비기면 2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루과이가 이길 경우에는 우루과이가 또 1승 1무 1패가 되고 우리도 1승 1무 1패가 되는데 골득실 차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 골 더 앞서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2골 이상 차로 이겨야 되고 우리는 한 골 차로만 이겨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물론 가나에 다득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래도 이제 가나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렇다고 우루과이가 다득점까지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해외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나 뭐 다양한 미디어들에서 전망을 보면은 좀 제각각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객관적 전력은 우루과이가 앞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우루과이의 승리 확률을 54.8%로 보고 있고요. 무승부를 23.9% 그리고 이제 가나의 승리 확률을 21.3%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비길 가능성도 있지만 우루과이 승이 50% 넘는다는 거, 절반 이상이라는 건 그래도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가 명예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 거고 또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우루과이가 2대1로 이길 거라면서 지금까지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브레이크 해제하고 퀄리티 보여줄 거다. 스포츠볼도 그래도 우루과이가 지진 않을 것이다. 1무 1패는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부정적인 예상도 있었어요. 90미닛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루과이가 3대1로 이긴다.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크게 이기면 안 되죠. 예. 한 골 차로 이겨야죠.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의 이제 골득실 차에서 뭐 다득점에서 뭐 우리가 좀 어려워지고요. 스포츠 키다는 뭐 우루과이가 강력하게 분명히 개선이 되겠지만 최근 가나의 폼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가나가 이길 것 같다. 가나 2대1승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탈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예상 중에 좀 기대할 만한 것은 우루과이가 무실점을 둬도 어려울 것 같고 2대1로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근데 어쨌건 간에 우루과이가 기존 선수들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가나한테 못 이긴다라고 봅니다. 예. 운동 능력 차이가 너무 커요. 운동 능력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예, 조금
새로운 선수들도 나와야지 저기처럼 막 누네스, 수아레스, 카바니 3명이 모두 나오고 막 이러면 더 망합니다. 네, 저는 더 망한다고 봅니다. 저게 네. 3대1 스코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루과이가. 예, 말도 안 되는 거. 이름값만 본 것 같은데 예. 저렇게 되려면 데아라 스카이타라든지 뭐 펠리스트리라든지 그렇죠. 막 젊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예. 나와야 되고 혹은 발베르데를 아예 윙으로 쓰든지 네, 그렇죠. 뭐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그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이제 배당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코스타리카에 완승할 것이다. 1.09배 나왔고요. 일본 대 스페인이 1.40배니까 역시 일본은 패배하면서 탈락하고 스페인, 독일이 올라간다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 H조는 가나, 우루과이 그래도 우루과이가 1.74배, 포르투갈이 1.70배로 이름값 있는 팀들이 정배가 나왔어요. 네. 즉 우루과이가 정배대로 나오면 우리는 이 역배로 포르투갈을 이길 경우 16강에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조가 처음에 그 대진이 쌓였을 때보다 차이가 나지가 않게 됐어요. 결국은 그렇죠. 월드컵에 접어들어서는 예. 약간 좀 경기 내용들이 비등비등해지면서 뭐 1위와 어쨌건 현재 3위의 차이도 그렇게 안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최하위 팀이 어쨌건 더 배당이 좋게 나온 거니까. 예. 예. 결국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스페인을 상대하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배당 자체나 그렇죠. 가능성 자체는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경기력 봤을 때는 스페인은 굉장하지만 포르투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아. 가나에 한 골차로 이겨달라. 근데 독일 코스타리카는 참 코스타리카 불쌍할 정도로 예. 낮게 나왔는데. 예. 이것도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기적의 16강을 위한 이제 시나리오는 다들 다 숙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정말 친한 벤탄쿠르 선수 이번에도 뭐 굉장히 우정을 많이 나눴는데 네. 가나와의 경기 좀 해결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냉정하게 뭐 지금까지 분석해 보셨는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한 골 차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에 한 골 차로 이길 가능성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나요?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은 산술적으로는 매우 희박하다이긴 합니다. 그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다른 경기들을 보셔도 아셨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경우 하나가 어그러져요. 네. 당장 우리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월드컵 때도 하나가 어그러졌잖아요. 멕시코가 그때 스웨덴한테 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오늘 경기도 튀니지가 프랑스를 잡고 하나 했는데 결국 호주가 덴마크를 네. 잡아버리는 일이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진짜 멕시코가 가장 근처까지 오늘 경기에서 근처까지 갔거든요. 2골이나 넣었어요. 2골이나 넣었으면 정말 할 거 다 했는데도 폴란드 결국 뒤집지는 못했거든요. 네. 게다가 마지막에 골까지 내줬기 예.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팀들이 제가 흥미로웠던 게 튀니지가 골을 넣자마자 호주는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태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지 바로 또 골을 넣는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조금 네. 공격을 전진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대표팀도 아마 실시간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또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운영이 의미 없는 게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다만 이제 1대5 한 골 차로만 이겨도 되느냐 아니면 2골 차가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저는- 막판에는 만약에 1대5 저는 이길 수 있으면 그냥 포르투갈 상대로 앞뒤 재지 말고 제가 알고 독일 상대로도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런 소비가 안 들어갔다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라고만 했다라고 최대한 많이 그냥 골 넣을 생각만 하라고 그렇게만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막판에 뭐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한 골을 더 넣지 못해서 탈락하는 상황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예. 초반에 골 넣고 잠그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예. 계속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가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상황도 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폴란드 왜냐면 멕시코가 한 골만 더 넣어서 탈락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예, 그 소극적 경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폴란드가 거의 뭐 그래서 더 두들겨 맞고 2실점 하게 되고 이런 거니까 도리어 전반전은 경기 내용이 좋았거든요. 폴란드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전은. 근데 후반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 경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맞붙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경우의 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포르투갈을 일단 2골 차로 이긴다고 예. 생각하고 예. 이겨놓고 그 다음에 딱 패를 까보자. 우리가 예. 어쨌든 가나 어떻게 됐지? 예. 물론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겠지만 예,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보겠지만 예, 그냥 선수들은 그러고 저는 만약에 포르투갈한테 승리하면은 저는 무조건 박수 보낼 거고요. 그렇죠. 예,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봤었던 뭐 강팀의 축구를 하면서 포르투갈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하면은 그러면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예, 20년 전에 우리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갔거든요. 조 1위로 그때 올라갔었죠. 지금은 조 1위가 불가능하지만 20년 전에 그때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포르투갈전 승리, 그리고 그 승리에 힘을 실어줄 우루과이의 승리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경기 펼쳐질지 너무나 긴장되는데요. 경기 지켜보고 또 한 번 두버지 김현민 기자의 상세한 분석과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한준TV의 카타르 월드컵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